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일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이 급작스럽게 독일의 미군을 철수시킨 것인데요. 심지어 이 같은 조치는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상의는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 그 후폭풍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국 더 타임즈는 트럼프의 주독 미군 철수는 우리 모두를 위협한다는 제목의 컬럼을 통해 미국이 오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심술스러운 행동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의문의 여지 없이 안보를 보장해주리라 믿어온 미국을 점점 더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제임스 타운젠드 미 국방부 나토 유럽 담당 부차관보 역시도 다른 동맹들이 다음은 내 차례인가? 라고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주독 미군 철수가 한반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해외 주둔 미군의 축소를 주장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 우선주의에 맞춰 방위비 증액을 이행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상대로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사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도 에이 설마 그러겠어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오는 9월까지 현재 34,500명에서 25,000명으로 9,500명, 약 27.5% 감축하라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주독 미군 감축 방침을 전하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포함한 독일 정부에는 미군 감축에 대한 사전 경고는 물론 공식 통보도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하고 독일에서 미군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독 미군 감축은 지구촌 경찰을 자임했던 미국이 그 역할을 대폭 포기하면서 대신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늘리는 트럼프식 국제 질서를 행동에 옮긴 조치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방위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사용한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의 공약에 미치지 못하는 1.38%를 썼습니다. 금전관계에 예민한 트럼프가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분석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앙숙관계가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되었던 주요 7개국 정상회담 불참을 알린 뒤 두 정상의 관계가 또 악화된 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언론들은 이번 감축 결정은 독일의 G7 불참보다는 해외 파병 미군을 줄이고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의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이 정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부터 논의해왔던 것이라며 특히 독일의 방위비 지출 수준과 발틱해를 통해 러시아와 직접 가스관을 연결하는 노드스트림2 사업을 고집하는 데 대한 오랜 불만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외신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하기로 한 결정이 독일은 물론 미국과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 더 타임즈는 트럼프의 주독 미군 철수는 우리 모두를 위협한다는 제목의 컬럼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더 타임즈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지시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기쁘게 하는 동시에 가장 싫어하는 지도자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독 미군이 감축될 경우 유럽의 군사적 태세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 타임즈는 독일 내 미군 기지는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비한 긴급 계획의 핵심일 뿐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에서 수행하는 작전을 위한 훈련, 물류, 의료 지원, 정보 수집 기능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유럽 내 50여 개에 이르는 미군을 관할하는 미군 유럽 사령부가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에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핵심 기반을 해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대서양 동맹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익이 된 금융, 보건, 법률, 무역, 안보
부문의 국제적 협력 시스템의 핵심인데 이 모든 것을 상거래의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에서는 이 같은 국제적 협력이 자리잡을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심수스러운 행동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의문의 여지 없이 안보를 보장해주리라 믿어온 미국을 점점 더 불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타운젠트 미 국방부 나토 유럽 담당 부차관보 역시도 다른 동맹들은 다음은 내 차례인 것인가 라고 물을 것이라며 전세계 안보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입에 달고 살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대한민국에게도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조치를 두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은 머지않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수훈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든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재정구조가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크게 훼손되었고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 되었으니 이런 현실에서 미국이 자기 돈 들여 다른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6개월째 타결되지 않는 현실을 대비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지금부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가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과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의견을 전했는데요. 이들은 미국 내 상황 때문에 주한미군을 갑자기 감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도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미국과 협상 중이지만 미국 본토에는 독일, 한국에서 철수시킨 미군과 그 가족을 수용할 시설이 없다. 그 많은 미군과 장비, 가족들의 주한미군까지 감축하면 어디에 수용할 것이냐? 그건 모두 미국 납세자의 부담이다. 결국 주한미군은 한국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한미군 주둔비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행보가 드러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낸 주한미군 주둔경비 즉 방위비 분담금 중 134억 원이 주일미군 F-35 전투기, 탐색 구조 헬기인 HH-60 정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틀을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며 지난해 체결된 10차 특별협정의 이행합의서 위반입니다. 1991년 제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약 16조 2767억 원을 미국에 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돈을 예산으로 지급했지만 감사원은 결산심사나 회계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미군이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 3809억 원 가운데 134억 원을 사용한 것은 납세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본도 주일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비 분담률은 74.5%입니다. 주일미군이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돈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2018년 말 수행한 일부 영해장비, 정비 용역에 대한 미측의 정산 요청이 지연되어 용역비 약 38억 원이 2019년 1월에 지출 처리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바깥에 주둔하는 영해 미군 장비는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전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이런 국방부의 해명대로라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전세계 미군을 위해 쓰여도 무방합니다. 그동안 미국이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특별협정의 틀을 벗어난 항목신설과 순환 배치비용, 역외 작전비용의 부담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돈을 이따위로 주일 미군에 갖다 쓰면서 모자르다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주일 미군 전용 등을 관행이라고 넘기지 말고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Pepe TV. 아니, 지금 주한 미군 주둔비를 그렇게 올려달라고 생떼 쓰면서 주일 미군에 갖다 써요? 장난해요? 돈 없어요. 우방 국가답게 협박 그만하고 상식선에서 협상을 합시다. 깎아달라고요. 아,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방위비까지 내줘야 됩니까? 일본 틈만 나면 개헌해서 한국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주둔 비용 올려달라고 억지 좀 그만 부리시고요. 주는 거에서 아껴 쓰세요. 우리가 주는 돈 일본에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진짜.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입니다. 사실상 내부에서는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원래는 지난달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산업상이 회의 직전에 이를 보류시켰습니다. 일본 내 반대 여론이 너무 커서 결정을 이달 중으로 미룬 것입니다. 물론 국내외의 우려에도 스가 총리는 직접 나서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방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 조사에 나섭니다. 왜 나서는 걸까요? 그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IAEA는 이미 오염수 방류에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IAEA는 오는 4일부터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의 오염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파견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IAEA는 이번 조사가 지난 2013년 이후 10번째 현지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왜 직접 요청했을까? 원전 오염수 배출 결정을 앞두고 IAEA를 통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 분명하다. IAEA는 일본의 결정에 대해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며 주변의 반발에도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상황에 유력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의 요청은 국제사회의 우려보다는 내부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 등의 반발은 무시하고 후쿠시마 주민들의 불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IAEA는 국제기구이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김을 대변하는 곳에 불과하죠. IAEA 말고도 상당수의 국제기구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외교부는 IAEA에게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오후 제9차 한 IAEA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원전 오염수 문제가 일본 주변국 및 국제사회 전체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방안을 마련하고 방출하는 전 과정에서 IAEA가 투명성 확보 및 안전성 검증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IAEA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원전 오염수 문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오염수 처분 전 과정에 계속 관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스가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를 찾았다가 굴욕을 당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오염수 방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찾았습니다. 오염수를 정화 처리한 물을 지켜보던 스가 총리는 도쿄 전력의 고위 관계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셔도 되나? 도쿄 전력 관계자가 희석하면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자 이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상황은 마치 스가 총리가 그 물을 마셔야 할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가는 물을 마시지 않고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보다는 퍼포먼스가 약합니다.
아베 전 총리는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는 쇼를 했었죠. 물론 실제로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었는지에 관해서는 의심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아무튼 스가 총리가 마시지 않고 은근슬쩍 도망친 내용은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것입니다. 아사히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설사 마셨다고 해도 오염수에 대해 안전하다라거나 그래서 바다로 흘려보내도 괜찮다는 인식이 세간에 퍼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스가 총리가 퍼포먼스를 했어도 별 의미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명만 단축시키는 결과가 나왔겠죠?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은 하지만 안전할 가능성은 단언컨대 0%입니다. 그런데 아사히 신문은 비판의 목소리를 오히려 도쿄전력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아직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마실 수 있다는 등 총리에게 설명한 도쿄전력의 안이한 자세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말 마실 수 있다면 도쿄전력과 경제산업성에서 음료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강렬한 비판입니다. 만약 자신들의 식수로 원전 오염수를 사용할 수 있으면 국민들의 신뢰도는 상당히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한편 국제기구인 IAEA는 일본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국제단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환경그룹인 그린피스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1년 사고가 난 일본의 도쿄전력 제1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이 된 방사능 오염수는 인간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그린피스가 발표한 조류 2020 보고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해당 소식은 영국의 인디펜던트 신문이 지난 10월 27일에 보도한 것입니다. 그린피스 보고서가 언급한 위험 물질이란 무엇일까요? 방사성 동위원소 스티론튬 90과 탄소 14입니다.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이 두 개의 물질이 물속에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결정은 인류의 미래에 치명적인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출하려는 현재의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린피스가 일본의 결정을 정면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현장에는 100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남아있으며 일본 정부는 수년 동안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놓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저장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장 탱크를 더 지으면 그만입니다. 즉, 저장 용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의미이죠. 방류하려는 건 탱크의 흉물스러운 모습 때문에 지역의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이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려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는 이 모든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그 같은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14의 반감기는 5370년이나 된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만행은 수천 년 동안 환경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모든 생물 물질에 흡수되어 엄청난 환경적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훨씬 더 먼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지역사회와 환경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조치이다. 보고서는 도쿄전력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도쿄전력이 그들의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련의 신화를 구축했다. 네, 일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모두가 신화에 불과하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린피스 등 여러 국제단체와 힘을 모아서 일본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